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대통령이 심사숙고해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하면 됩니다.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그 사면 복권 등을 포함한 용서할 마음이 준비는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. 법이 만인에게만 평등하고 그 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평등하지 않다. 만명. 즉 일반 국민에게 있어서 사면은 남의 얘기.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고위공무원 또는 전직 정치인들 그리고 재벌의 대기업 오너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가 살아야 될 실형의 절반도 살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대상적으로 거론되고 사면되는 것 자체는 저는 이것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라는 희화화된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? 예.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가혹한 그런 보복적인 대우를 또 받았어도 그거는 법 앞에 평등에 어긋나는 거죠.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정부의 제1국정순위로 딱 공식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각 부처마다 다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 정권 다 뒤졌습니다.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작업을 한 거죠. 조직적으로, 체계적으로 파헤치고 해가지고 만든 거죠.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될 걸 더 불이익하게 더 과잉 수사를 받았고 과잉 형량을 구형을 받았고 과잉 판결을 받은 측면이 있죠. 이거는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닌 거죠. 적폐청산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는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파다 안 나오니까 나중에 거기까지 갔다는 그 말씀인 거죠. 예. 저는 굉장히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국회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. 자세히 보십시오. 지난 2016년 국민들이 한 9월부터 이제 촛불을 들기 시작했고 그게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고요. 또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기획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많은 국민들이 촛불 들고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것에 대한 제가 보기엔 너무 폄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폄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기획을 하든 안 하든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법부에 의해서 단죄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자방이라고 해서 4대강 분명히 비리 있을 거다 뒤져가지고 안 나오죠. 자원외교 비리 있을 거다 해서 뒤져가지고 안 나오죠. 또 방위산업 뒤져가지고 안 나오니까 그다음 뭐 BBK고 뭐 도국동이고 다 안 나오니까 마지막에 한 개 닿습니다. 특검이 먼저 해서 뭐 이미 그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그 하던 그 해의 초에 2008년 2월인가 다시 또 무혐의 발표를 했습니다. 그거를 다시 꺼내가지고 마지막으로 끄집어내는 게 닿습니다. 다스 수사 착수하기 전에 그 친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자들 층에서 벌써 다스는 누구 겁니까? 이런 식으로 벌써 분위기 만들어 가잖아요. 다스라는 회사에서 벌어진 횡령 또 뭐 배임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명박 대통령 거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거거든요. 그러면 지금 다스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?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. 자, 아닙니다. 예. 이 문제는 당시 정책상을 좀 봐야 되죠. 2007년도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죠. 한나라당 대선 과정에서 정말 가장 진실된 경선이었다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과 최순 그 일가에게 휘둘리고 있다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을 했고요. 당시 후보가. 당시에.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다.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당시 그 정치적 상황이 뭐였냐면 그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박근혜 후보냐 이명박 후보냐 이런 상황이었어요. 사실 그 당시에 검찰이 완전히 정치적 선택을 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명박 전 그 당시 후보가 여러 그 실제 동영상에서 내가 BBK의 실소유주라고 얘기를 했고 동업자도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주장을 검찰이 다 제거하고 무혐의 처리를 한 겁니다. 예. 만약에 정권이 기획했다면 사법부에 가서 무죄가 났겠지만 예.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. 거꾸로 그 당시 검찰이 사실상 이거를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말 그 역사적으로 이거는 당시 검사들 특검에 참여했거나 당시 검찰에서 이 문제를 다뤘던 검사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. 국민적 통합이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명만 갖고는 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 시대에 피해를 입었던 분에 대한 당연한 구제 그리고 아직 진상 규명이 안 된 사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. 여전히 세월호 문제까지도 예. 피해자들은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밝혀달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진상 규명까지 다 마무리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마무리된 시점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그 시대를 마감하는 그 시대를 정리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들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사면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 그런 차원에서 건의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. 예. 반성하고 사과하는 문제. 그 전에도 물론 두 분은 포괄적으로는 국민들께 이런 일로 심려를 끼치고 실망 끼치는 게 죄송하다는 말씀은 했습니다. 그것 말고 구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내 이런 죄를 저질렀고 죄 벌을 받아 마땅하다, 잘못했다, 용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건 그거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명분도 없습니다. 예를 들면 세월호 관련 시위하다가 저 형을 받은 분들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
반대 시위하다가 형 받은 분들, 사드 그거 반대하다가 폭력 시위하다가 형 받은 분들, 그거 다 사면해주면서 반성 요구한 적 있습니까? 사과 요구한 적 있습니까? 자꾸 이제 대통령한테 무슨 저희가 반성문을 요구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. 어떠한 형태든 간에 그리고 어떤 일일이 한 건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그 시대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 대한 조치한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여러 가지 그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.